삶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우희경 대표의 양력입니다. 현재 비바리맘닷컴 대표이시고요. 여행 작가이시고 자기계발 작가입니다. 글쓰기 강사, 교육 콘텐츠 개발자고요. 그리고 이전에 외국계 항공사에서 김서원 선생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서원 선생님 그 부엌 소리가 들려요. 마이크 끄시고. 네. 11년 동안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취업진로 강의 및 멘토링 하셨고 또 대학의 취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지은 책으로는 비바리맘의 제주 태교 여행과 또 최근에 나온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 두 권이 있습니다. 우리 우희경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제가 반갑습니다. 이번에 네, 신간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의 저자 우희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구경영 대표님께서 저를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에 대한 소개는 크게 하지 않겠고 저는 원래는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이제 뭐 취업 강의라든가 멘토링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정말 우리나라 한 50% 이상을 한다는 그 경력 단절을 했는데 지금은 두 저서를 낸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인 기업을 제가 스스로 창업을 해서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떻게 이 경영 단절을 해놓고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책을 쓴 작가가 되었고 지금은 1인 기업가가 되었는지 그 여정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다시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이를 낳기 전까지 평범하게 이 중국계 항공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회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퇴근 후에 조금씩 도전을 하는 삶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옷가게도 한번 오픈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동생과 이제 옷가게도 한번 오픈을 해보고 막 이렇게 도전을 조금씩 제 그 조금 이제 직장 생활 말고 다른 생활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된 게 대학 강의를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여기저기 막 인맥 동원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이력서 쓰고 해서 취업 강의를 하게 돼요. 항공사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취업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아, 이 길이 내가 갈 길인가 해서 전문적으로 그 기업 강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 친구들을 같이 또 모아다가 취업 진로 관련된 상담도 하게 되고요. 아, 이제 이런 길로 가볼까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살려고 했던 그 찰나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접게 되죠. 강사라든가 상담가 이런 역할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나니까 제가 1년 동안 이제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아이와 함께 이제 울고 웃으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만 키우면서 있다 보니까 뭐 정말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아이만 키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우울감이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이렇게 제 삶에 대한 방향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까지 임신하고 나니까 회사 복귀도 어려워지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제 너가 아기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고 저 또한 일보다는 나 자신보다는 아이 엄마로서의 삶을 한 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만 이제 있는 생활, 전업주부가 됩니다. 이제 큰아이가 한 15개월 때쯤에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살림과 육아만 하는 내 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바닷가나 뭐 산이나 이런 관광지를 다니면서 이제 좋은 기운들을, 자연이 주는 좋은 기운들을 보고 느끼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 이것을 내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실천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집에 이 책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래서 임산부에 아이가 어린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책만 붙들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책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보면서 매일 거의 진짜 하루에 한 권 정도 아니면 힘들 때는 뭐 일주일에 3권, 4권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이 우울증, 육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주 희미하지만 뭔가 삶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뚜렷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아주 희미하게 그 삶의 빛의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글로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이 강사라는 꿈도 접었지만 앞으로 제2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루고 싶은 삶에 대해서 허황되지만 한번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은 게 어떤 거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하다 보니까 나는 글을 쓰고 싶었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고 1인 기업도 하고 싶었고 이 지긋지긋한 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는 뭐 도우미도 막 이렇게 구하고 싶었고 이런 저의 욕망들이 저의 글 속에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몸은 정말 이 아기 때문에 매일 설거지도 하고 아기 뭐 이유식 만들고 우유 수유하고 힘든 이 육아지만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히고 이 마음을 굳혀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글을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아기를 키우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글쓰기 강사한테 글쓰기 배우기도 하고 또 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거 뭐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취해봅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아이를 키우고 밤에는 아이를 재워놓고 정말 이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상상으로만 그렇게 둘째를 임신할 때 제주도 다니면서 아 이런 거면 책을 한번 써볼까 했던 제 상상 속의 책이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고 그 출간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다시 강연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뭐 매체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방송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쓴 그 책의 내용으로 칼럼을 써주라는 제안까지 받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회가 와서 다시 해야 될 때 제 눈에는 아직 어린 돌도 안 된 아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은 30개월도 안 된 아기였고 한 명은 돌도 안 된 아기들,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나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살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 아직 어린 애들을 위해서 엄마의 삶을 택하게 되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활동 범위를 넓히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다시 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를 알리는 작업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때 쓴 글이 이번 두 번째 신간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나온 거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활동을 제가 책을 내서 다시 바꿔서 나왔지만 이게 단기적인 수입이 되고 내 어떤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가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아주 바닥부터 이제 했는데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 한 달 살이 하우스를 한번 오픈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뭐 강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객해서 강의도 한번 해보고, 독서 모임도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독서 모임도 한번 이제 추진해보고, 그리고 저처럼 임신과 육아,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잃어버린 엄마들을 위해서 꿈을 다시 한번 키우자라는 이 꿈토크장을 기획을 해보고 해서 조금씩 저의 어떤 커리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는 그냥 뭐 버리고 또 되는 것들 찾아가면서 뭐 제주 글쓰기 모임도 만들어 보고 이게 또 안 되면 온라인 글쓰기 모임 또 뭐 어떤 북클럽 또 작가 수업 만들어 보면서 저의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1인 기업가로서의 발을 디디게 되었고 이제 또 수익까지 나게 되는 제가 제 스스로 개척을 해서 돈까지 벌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의 과정들을 제가 뭐 블로그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느냐 물어보던데 저의 방법을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저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봤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어릴 때 내가 하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꿈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아나운서가 있었고 작가가 있었고 어릴 적 꿈들을 적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까 그 구경영 선생님께서 자기 암시라는 그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런 저의 생각들이, 저의 꿈들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진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에이, 정말 이게 가능해? 했는데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순간부터 그 제 상상이 정말 현실에 다가오는 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물론 이 꿈만 있다고 해서 이걸 현실로 바꾸는 데에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 방향으로 가기까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이루는지 어떻게 이런 현실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정말 헤맬 때에는 저의 1대1 과외 선생님 네, 이 책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고 그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진짜로 이 머릿속에 맴맴 돌던 이런 꿈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음,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책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지금 큰아이가 5살이고 작은아이가 3살이고 이 글 쓰고 이 1인 격을 준비하게 된 이 시기는 작은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정말 그러면 그때는 큰아이가 뭐 15개월, 막 18개월 이럴 때인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의 그 시간을 관리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 보통 집에 있는 엄마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어려워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전업주부이고 집에 있었지만 마인드를 바꿨어요. 나는 전업주부가 아니다. 나는 1인 기업가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가전 제품 같은 거를 많이 구입을 해서 뭐 로봇 청소기 아니면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최소한 집안일을 최소화하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론 그거 집안일을 많이 안 하니까 체력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집에 있다 보니까 주변 동네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그 쓸데없는 데까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모임에 와라,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뭐 시어머니, 친정엄마 어디 같이 가달라, 뭐 이렇게 제 시간을 많이 함부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을 저는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고 중요하지 않은 거나 급하지 않은 시간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1인격에 필요한 공부들을 하면서 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이제 일하는 사람처럼 시간을 분배를 했어요. 뭐 월요일부터 월, 수, 금은 블로그, 뭐 화요일, 목요일은 글 쓰는 시간, 뭐 토요일, 일요일 중에 2시간은 유튜브 하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업주부이지만 시간을 분배를 해서 시간을 분배하고 시간을 나눠서 정말 시간을 썼고 내가 뭐 강의가 있다 하면은 강의한 날에는 블로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스케줄이 더해지면 하나는 뺀다.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나한테는 소중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결과물도 나오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또 이제 시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꾸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그 전업주부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뭐 경쟁 상대도 없고 나한테 좋은 에너지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마인드 컨트롤 되게 어려운데 이 동기부여 내 스스로가 이런 상태를 이런 뭐 전업주부이지만 이 1인 격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뭐 주변의 엄마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보다 많이 앞서가신 분들,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보다 먼저 뭐 앞서가신 다른 작가님들이랑 다른 1인 기업가 분들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끊임없이 저한테 너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면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니? 아니면 지금 만약에 남편 월급으로 네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프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나중에 사별하면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것 막 물어보게 되고 지금이야 힘든 육아 시절이지만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크면은 어떻게 사회에 나올 거니? 이런 것들 그리고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걸 또 글로 써봄으로써 저 자신을 다독거리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엄마가 집에 있으면 자극도 없고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줄 사람도 없고 저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애기 엄마 뭐 주부 뭐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주지만 저 스스로는 저의 가치를 내가 작가이고 내가 1인 작가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책을 읽어야지 이런 삶이 조금 성장하거나 변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책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주자면은
이게 다 자료에 있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책은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일단 독서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겠다 해서 음. 그런 책을 읽었는데 박상부 작가님의 공개 독서법. 아, 네. 예. 예,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거를 읽고 이 책을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 독서법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1인 기업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 예를 들면은 1인 기업가의 최고 그 자기계발서의 그 최고죠. 그 구본영 선생님의 나 스스로 구하라. 그러니까 네. 여보세요? 예. 그리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 네. 네, 이런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김민식 작가님의, 매일 아침 써봤니? 네, 음. 이런 책들을 또 읽었고, 또, 내 마음과 정신의 풍요로움, 네, 부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든가, 음. 음, 또 부자의 그릇, 네, 이런 책도 좋았고, 그다음 백만장자 메신저, 네. 그다음에 부의 추월차선, 그리고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음. 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의 경험이나 내가 읽었던 책들을 어떻게 상품을 구성을 하고 또 이것을 내가 또 어떤 사업 1인 기업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되게 힘들 때마다 다시 이런 책들을 꺼내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글쓰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또 기획해 보고 또 짜보고 만들어 보고 하면서 계속 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런 시간은 다 주어질 거예요. 엄마라면은 아기를 낳고 키우고 이런 시간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 시간에 되게 불만불평을 하세요. 육아 어렵다. 시댁 이렇게 저렇게 한다. 궁시렁궁시렁 남편 어떻다.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써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이제 이런 시간도 시각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은 자기 자신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음. 네. 그리고 이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잡아주는 것은 또 역시 책이다. 네. 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